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끝내 지고 말았습니다. 태평양의 주도권이 이제는 중국에게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해군 함정 보유 수량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약 350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하며 이미 약 290척의 미국보다 60척이나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350척의 함정을 보유한 중국이 불과 2030년까지 단 6년 만에 80척이나 증가시켜 435척에 육박하는 함정을 보유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2045년이 되어야 500척 이상의 유무인 함정을 보유할 예정인데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 해군이 이제 더는 혼자서 중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던 해상 패권에 심각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를 우려하는 근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마저 밀려나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해를 수호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양과 질에서 모두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되며 장보고3 배치 1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외에도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남급 호위함이 새롭게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도입하고 있는 함정들의 양과 질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림팩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수차례나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 압도하는 전투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해군의 림팩 훈련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림팩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군 훈련입니다. 그런데 림팩에는 특이하게도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며 그 외에도 해군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옵저버와 정보선을 파견하는 등 단일 군사훈련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팩은 일반적인 연합훈련과 다르게 각국 사이의 신경전과 경쟁이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치열한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1988년에 옵저버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림팩부터 2022년 림팩까지 함정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림팩 훈련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전과를 무수히 많이 올렸으며 특히 잠수함을 동원한 훈련에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모습을 과시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성과로는 2004년 림팩에서 장보고함이 미국 해군의 10만 톤 그 팩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 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킨 것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서 장보고함은 상대 측의 모든 수상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면서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상 교전 훈련에 참여한 적군의 수상함은 도함 15척이었는데 장보고함은 혼자서 40번 이상 어뢰를 명중시켰는데요. 이는 1971년부터 시행된 림팩에서 단일 함정으로는 가장 많은 적 함정을 격침한 기록입니다. 당시 장보고함은 미국 해군의 이지스급 구축함 2척, 이지스급 순양함 2척, 일본 구축함 4척 이외에도 우리 군의 을지문덕함 충무공 이순신함까지 조우하는 모든 함정을 격추시켰습니다. 장보고함을 탐지하지 못한 한 함장은 훈련 종료 후 장보고함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 밑에서 부상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00년 림팩에서는 당시 참가했던 가장 작은 잠수함이었던 박이함이 11척을 격침하였으며 대한군 군함 중 최후까지 생존한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1998년 림팩에서도 대한민국 잠수함 이종모함이 미 해군 LA급 핵잠수함을 포함한 1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당시 이종모함은 림팩 훈련 기간 중 유일하게 단 한 번도 고장 없이 작전을 수행하여 최우수 정비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2002년에는 나대용함이 10척의 함정을 격침하는 전과를 올리는 등 대한민국 잠수함이 오랜 기간 혼자서 모든 활약을 독차지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를 시기하는 국가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수함이 활약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잠수함의 공격 기회를 줄이려고 했는데요.
결국 역설적이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우수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공격 임무가 아닌 수색과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모든 참가국을 압도해버리니 다국적 훈련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8년까지 해군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잠수함들이 공격 임무를 맡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위함에 호되게 당했던 미 해군의 존 알렉산더 중장은 박위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항공 전력까지 투입하였으나 결국 박위함을 탐지하지 못하였는데요. 당시 존 알렉산더 중장은 북한에게 대한민국 잠수함은 유령과 같다고 하며 수색 작전은 완벽했으나 박위함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에 감사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림팩 해상 훈련에서 맹활약한 것은 잠수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축함도 림팩 해상 훈련에서 많은 국가들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2016년 림팩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다국적 연합 함대 수상함대의 기함을 맡았습니다. 수상함대의 기함을 맡은 세종대왕함은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함정들을 직접 사멸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함정들이 대한민국의 사열을 받자 자존심이 상한 중국은 2016년 이후 림팩 해상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훈련에는 불참하면서 꾸준히 훈련 지역 인근에 정보 수집함을 파견하여 림팩을 관찰하는 치졸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대왕함은 훈련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함정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함포 사격 실력을 갖춰 TOP-GUN 함에 선정된 전력도 있습니다. 각 함정별로 7.2km 떨어진 표적에 5발의 함포를 발사해 오차 범위가 가장 적은 함정을 선발하였는데 세종대왕함은 합산한 오차 범위가 75m로 훈련 참가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m 이내의 오차 범위를 자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2년 림팩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은 크게 두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해군 전단장이 림팩 원정 강습단장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훈련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마라도함, 신돌석함, P3C, 특수전전단 4개 팀, 해병대 1개 중대 및 KAAV 상륙돌격 장갑차 9대, 해군 제59 기동건설 전대가 참가하였는데요. 이는 2022년 림팩 훈련에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한국 해군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의 거대한 규모를 림팩에 파견하였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해군이 앞으로의 실전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의 함대를 우리가 원하는 작전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저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림팩에서 미국 해병대가 전담하고 있던 상륙군을 지휘하였는데요. 한국이 림팩 훈련에서 상륙군의 지휘를 맡은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그만큼 대한민국 해병대가 가진 상륙 작전 역량이 세계 최강의 미국에 버금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전을 가장한 훈련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간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10수년 동안 국제훈련에서 그 전투력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함정 건조 기술까지 국제무대에 인정을 받았는데요. 한국이 건조한 함정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해군이 사용하여 림팩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림팩 훈련에 참가한 국가는 26개국입니다. 약 25,000명의 장병과 38척의 해상함, 잠수함 3척, 항공기 170기가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함정을 파견한 국가는 14개 국가입니다. 14개의 국가 중 3개 국가가 한국산 함정만을 편성하여 훈련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해군은 아오테마로아라고 불리는 함정을 2022년 림팩에서 운용하였습니다. 아오테아로마는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함정을 건조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전까지의 뉴질랜드는 대부분 4,000톤 급 미만의 함정들을 운용해왔으며
만재 배수량 26,000톤 급의 함정은 건조할 기술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기술 협약을 통해 한국에서 2만 톤 급 이상의 함정을 건조하며 뉴질랜드로 수출하였습니다. 뉴질랜드 해군은 마오리어로 뉴질랜드를 의미하는 아오테아로아라는 한명을 붙임으로써 본 함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가진 해양 방위 산업의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훈련 참가국의 한국 함정 선호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페루 해군은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인 경주함과 순천함을 공여받아 2018년부터 림팩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페루 해군은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만 아니라 상륙 수송 선거함 LPD도 도입하여 운용 중으로 페루 해군에서 운용하는 함정 중 가장 규모가 큰 함정입니다. 이외에도 2024년 들어 총 4척의 한국산 함정을 도입하기로 체결한 페루이기 때문에 향후 림팩 해상 훈련에서 한국 함정들이 맹활약할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필리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건조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운용하며 림팩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8년까지만 해도 훈련에 파견할 수 있는 전투함이 없어 옵저버와 해병대 병력만을 파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랬던 필리핀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우수한 성능의 호위함을 도입함으로써 이제는 림팩 훈련에 함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한민국으로부터 2척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필리핀 해군의 전체 전투력이라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필리핀 해군의 예산 문제로 함급에 걸맞지 않은 저렴한 예산으로 도입했다고 하지만, 호세 리잘급 한 척의 가격은 2024년에 필리핀 국방부 전체 예산과 비교해도 무려 4.5%가 넘어가는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2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며 자국의 국민적 영웅인 호세 리잘과 안토니오 루나의 이름을 붙여 대한민국 호위함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함정을 통해 제대로 된 해상 전력을 갖추고 림팩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 한국 등과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연안에서 해군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해상 전력의 방산 시장 수출과 군사적 협력까지도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과거 역사에서도 병력의 숫자만 믿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한국의 최정예 군대에 참패한 무수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정의 보유 숫자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에서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모든 분야의 해군 전력이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해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